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그리고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전세계 안보 소식 알려드리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이제 한 달이 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제 러시아군이 만만하게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무섭고 공포에 질렸던 그 러시아군, 그 러시아 무기들을 상대로 조롱하는 이런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 사실 뭐 슬픈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알려드리겠고, 또 이스라엘에서 비싸진 않지만 아주 효율적인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개발했던 것을, 미국은 드랍을 했던 것을 이스라엘이 하는데 우리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드랍했었어요. 다시 이스라엘 성공했으니까 우리 꼭 필요한 무기체계 같은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기구형 조기 경보 시스템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방공망 보강을 위해 유사 무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고성능 센서가 탑재된 기구형 조기 경보 시스템 스카이듀를 인수해 북부 국경 일대에 배치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3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스카이듀 또는 엘리베이티드 센서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거대한 기구에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한 기구형 조기 경보기인데요. 한번 띄우면 몇 시간 정도밖에 초기하지 못하는 항공기형 조기 경보 시스템과 달리 지속적으로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카이듀 시스템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수 킬로미터 고도에서 장시간 채공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시스템이 장거리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등 공중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구형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지상 배치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 중심으로 구축된 대공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스카이듀 시스템을 북부 국경 지역에서 운용해 본 뒤 점진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모든 국경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구를 이용한 장기 채공 조기 경보 시스템은 중국이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 랴오둥 반도 일대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유사 체계의 전력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구죠. 이 기구를 도시 위에다 띄워놓고, 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쪽에는 시리아, 또 서쪽으로 뭐 하마스 뭐 이런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로켓탄, 뭐 미사일, 뭐 어마어마하게 현실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 경보기, 정찰기 이런 거 가지고 24시간 완전히 풀 감시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만들었다가, 미국은 또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다 설치해야 돼? 뭐 이런 또 문제의식이 제기돼서 미국은 그냥 뭐 개발은 했다가 드롭을 해버렸어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 하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스타일로 좀 더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 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체 외피가 거의 뭐 고무 재질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레이더 뭐 RCS 이 금속 제품이 되어야 이걸 뭐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거기서 튕겨 나온 걸 가지고 상대가 어디 있다 탐지를 하는데,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저걸 레이더에 탐지가 잘 되지 않고, 또 저기 열추적 미사일로 쏘려고 해도 이건 뭐 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열이 없으니까 또 열추적 미사일로 쏘기도 락원도 힘들고, 레이더파 미사일로 쏘려고 해도 뭐 탐지가 안 되니까 고무니까 또 때리기 힘들고, 뭐 이런 그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딱 바라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아오는 미사일의 궤적, 로켓탄의 궤적 이런 것들을 아이언돔 시스템이나 에로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하고 데이터 링크 연동을 하고, 또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발사 원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발사 원점에 대한 대포병 사격 이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조기 경보 레이더를 쓰는데, 이걸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조예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맞고, 그 연평도 포격 도발 맞았을 때 우리가 대포병 사격 했지 않습니까? K9이 했는데 상업용 위성 사진 공개가 됐는데 엉뚱한 데 가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북한의 북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실시간 바라볼 수 있는 정찰 자산이 없으니까 우리 아군 해병대 K9이 북한 지역을 타격한 것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수정탄을 또 쏴야 되는데 수정탄을 어디다 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기계획된 표적대로 여기 쏘고 저기 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야 우리가 이 대포병 레이더를 넘어서서 완전히 적의 수정탄까지 우리가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탐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행선 스타일의 정찰 자산을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결국은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SK텔레콤에서 그걸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결국 이제 SK텔레콤에서도 드랍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 중국이 바레만 입구인 요동반도 끝자락에다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즘 뭐 마오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쫙 저공으로 날아오니까 바레만 지나면은 바로 텐진 지나면 베이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도미사일처럼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지상 배치 레이더나 이런 걸로 탐지가 되는데 저공으로 날아오는 초음속,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은 탐지가 어렵죠. 탐지가 늦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기 힘들겠죠. 거기다 속도는 극초음속이니까 빠르죠.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수도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간에 오는 이 극초음속, 깔려서 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리 알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요동반도 끝자락에다가 이 비행선을 이제 띄워놓은 겁니다. 지금도 떠 있어요. 항상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그래 저거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개발했다가 드롭한 걸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고 야 이 괜찮아 싶으면 이제 전 국경 지역에다가 띄워놓겠다 이건데 저는 뭐 이런 정도의 기술력은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뭐 ICBM 쏘고 여러 가지 미사일 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이런 북한에 대한 대포병 사격을 또 원점을 타격하고 그 미사일의 경로를 중간에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또 그것도 24시간 우리 조기 경보기가 24시간 작전 안 하거든요. 야간 되면 안 해요. 왜 안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안 합니다. 왜? 수량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값산 이런 거 띄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파주에 하나 연천 양주 포천 이런 데 하나씩 딱 띄워놓으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포를 쏘는 거 포병 원점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대포병 사격하는 거 이게 제대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자 그럼 왼쪽으로 수정탄 어떻게 왼쪽 몇 밀 오른쪽 몇 밀 이렇게 해서 수정탄 쏠 수 있게 해주고 또 미사일 날아오는 거 궤도 전부 다 이 지상에 있는 우리 레이더에게 데이터 링크 다 해주고 전송 다 해주고 할 수 있는 자산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10여 년 전에 했다가 실패하고 드롭했는데 이제 10여 년 지났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고 각지에서 러시아군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물러가기 시작하자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군은 위협보다는 만만한 장난 상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사이에서 러시아군 장비를 훔쳐 SNS에 인증하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SNS에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러시아군 군용 장비를 줍거나 훔쳐 이를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의 젊은 청년들이 러시아군 보병 전투 장갑차를 훔쳐 달아나는 영상을 게재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4일 소개했습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 영상 속에는 20대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수경지 인근에 잠입해서 주차된 BTR-82A 보병 전투 장갑차를 훔쳐 도주하는 대담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BTR-82A 장갑차에 연료와 탄약이 그대로 있었다면서 이 장갑차를 몰고 와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군도 별다른 반응 없이 장갑차를 포기했다고 전하며 전장 곳곳의 러시아군 상태가 어떤지를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각지에서는 고립되거나 포위당해서 패닉 상태에 빠진 러시아군 장병들이 온갖 종류의 군사 장비들을 버리고 탈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버려진 장비를 줍거나 아예 전투 의지를 상실한 러시아군 진영에서 장갑차를 끌고 나오는 등 군사장비 수확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러시아군 장비가 전시된 무기 박람회 사진을 게재하며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야시장을 열었다라며 러시아를 조롱했는데요. 90% 이상의 국민이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러시아군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무의미한 적대 행위를 접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젊은 아가씨들이 야 나도 뭐 장갑차 하나 주웠어 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관련 사진으로 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거짓말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왜냐 이 뒤에 있는 이 장갑차라고 하는 이 장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봐서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으나 이거는 뭐 2차 대전 또는 2차 대전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군사 박물관에 있는 장비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그냥 헬멧 하나 쓰고 폼 잡고 사진 찍고 나도 하나 주웠어 라고 뻥친 아가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튼 뭐 뻥쳤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욕할 이유는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젊은 아가씨들 또는 청년들 또는 농부들 전부 이제 줍줍 열풍에 들어가고 나도 주웠어 나도 뺏었어 나도 훔쳤어 이런 걸 하기 시작한다는데 아까 중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 기관포탄이 그대로 장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사복 입은 청년들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서 시동 걸고 달려오는데도 러시아군이 그냥 그래 가져가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게 도대체 이런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나. 푸틴 대통령은 이걸 알까요? 그래서 빨리 전쟁 그냥 끝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민간인 또 민간인 지역 그리고 일반 군사시설이 아닌 공업지역 이런 것들을 파괴시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 빨리 해주고 더 이상 불행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